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코스피에 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클 것이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도 말고 너무 많이 또 반등을 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 파도를 잘 타면서 수익을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 뭐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국채금리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후행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금리가 올라와 있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또 조정의 빌미를 주고는 있지만 너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 KDI가 아까도 보셨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높이고 있고 오늘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39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으니까 계속 시장을 주목하시고 좋은 기회를 저희가 잡아보는 전략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는요. 최근에 또 하나의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시장에 무게 짓누르는 요인을 주고 있는 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요즘 약간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지난 우리 광복절 연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동안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한미 동맹의 기류가 약간 미묘하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좋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나쁘게 바뀌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과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오늘은 또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 답을 해왔다.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 그게 에이펙 정상회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했고, 이란 비핵화에 한국,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 다른 코멘트들은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주 국방의 역량이 차고 넘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반된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약간 미묘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아직 1호 사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행정부 관계자들 뭐 러트닉이라든지 아니면 베센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약간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숫자는 적어서 냈는데 실제로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 왜 지연시키느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작전은 이것을 계속 좀 지연시키면서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작전도 있었다라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호 투자로 에너지 분야를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 LNG나 아니면 가스 관련된 이쪽 투자를 하고 싶은 1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1호로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미국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AI 지금 사이클상 미국도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시설이 필요하겠죠. 마이크론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와 미국이 약간 미묘한 관계, 기류가 미묘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이 그림처럼 축포를 쌓았는데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가 미국의 육군의 신형 기동 곡사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자, 이 신형 기동형 전술포 MTC의 공급사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자, 일단은 이번에 수주를 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엘빗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 이렇게 약간 컨소시엄 같은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방산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리라든지 오시코시 디펜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레오나르도, 라인메탈, BA 시스템즈, 유럽의 유명한 방산업체들도 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쟁쟁한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한화 디펜스가 이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자, K9MH 차륜형 자주포 6개를 일단은 공급을 하기로 했고 이게 성능이 괜찮고 시스템 운용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미 육군에서 내려지면 추가로 12개의 문을 더 도입하기로 하는 옵션을 포함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시제품 개발 규모는 약 1억 달러, 1,4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수주고요. 만약에 추가 12문까지 다 도입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한 2억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3,700억 원이 넘는 수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차륜형 자주포가 뭐냐, 기동형 전술포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공개한 사진인데 자, 그동안 우리가 K9 자주포 같은 것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궤도 형식이었죠. 캐터필러를 착용을 해서 탱크처럼 움직이는, 궤도로 움직이는 그런 자주포의 형식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해왔었는데 자, 이번에 한화에서 만든 기동형 전술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달려 있어서 트럭처럼 이동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동형 전술포를 한화 디펜스가 미 육군에 수주를 했고 미 육군도 이것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선정을 했겠죠. 자, 이러면서 한화는 이게 사실 갑자기 수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미 육군과 아니면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는 노력을 보여왔는데 2020년에 미국 육군과 이미 연구 협력 관계를 수립을 했고 지난 5월에는 미국의 또 통합 시험 시설을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포병 쪽에도 공급망을 구축을 하면서 선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화가 미국의 육군과 함께 이제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아주 뜻깊은 축포가 터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뭐 미묘한 기류다라고 했는데 이런 수주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온다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의 K방산이 이제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랍 쪽, 중동 쪽의 나라들에게는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방산 시장이 최고로 크고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방산 시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나라 K방산이 뚫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육군이 지금 한화의 이 자주포를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요. 미국이 그동안 뭐 해군도 많이 낙후되어 있다,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육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병 체계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터필러 기반으로 이동하는 이 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란 전쟁은 뭐 아직 지상군까지 가진 않았지만 기동 포병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동이 빠르고 이것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가 필요한데 미국의 포병 체계가 아직까지 매우 노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게 한화의 이 기동형 포병이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이 이번에 미국에 진출한 것이 왜 중요하냐? 대규모 양산 사업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미국 쪽에서의 뭐 시제품 평가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문 뭐 추가적으로 더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 이동형 이 포를 납품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차륜형 자주포가 그동안은 판매가 되는 레퍼런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레퍼런스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 가장 방산 시장에서 크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미국 방산 시장을 뚫었고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레퍼런스를 얻게 된다면 다른 나라로도 글로벌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할 수 있는 한화의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한화만 이런 이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방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드론 배터리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간밤에 또 전해졌습니다. LG 엔솔이 드론 및 무인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LG의 엔솔의 북미 법인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잠재 파트너 기업들이 문의를 해왔다.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 쓸 수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은 전기차 아니면 ESS 이런 쪽에만 사업을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방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움직임을 우리나라 방산업체 아니면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업체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단은 뉴스 많이 보셨죠. 미국이 무기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충원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만 할 수가 없고 민간 방산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민간 방산업체들이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방산기업 아니면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우리의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드론이라든지 이런 전략 기술의 자급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산 이 드론을 타겟으로 해서 관세를 100%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드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미국의 드론 기업들에게 부품이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의 육군이라든지 미국의 국방부, 미국의 행정부와 잘 관계를 이어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관계가 약간은 삐그덕거린다라는 말도 일각에선 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